한국이 도쿄 올림픽에 들어간 돈의 2배만큼이나 큰 엄청난 규모의 방위 사업에 참가합니다. 만약 미 사업에 한국이 선정된다면 이제 전 세계 장갑차의 표준은 한국이 만든 장갑차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 한국의 한화 디펜스가 미국 기업 오시코시와 함께 미군의 브래들리 장갑차를 대체하는 선택적 유민 차량 사업 OMFV에 참여합니다. 이 사업은 한화로 약 54조 원어치의 장갑차를 구입하는 사업인데요. 지난 24일 우리 언론을 통해 미 육군은 개발 사업의 2단계인 개념 설계에 참여할 5개 경쟁 후보 중 하나로 오시코시 한화 컨소시엄을 공식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여기에는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스, 라인 메탈, BAE 시스템즈 등 세계 유수의 쟁쟁한 업체들과 경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쪽 전망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는 그전에 이뤄졌던 T-50 수출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 실물 훈련기도 없는 경쟁자 보임은 사업자로 선정해주지 않으면 전투기 사업을 접겠다고 미 정부를 압박해 어쩔 수 없이 미군은 보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은 한국 기업이 선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보임처럼 절박한 상황에 처한 경쟁자도 없고 한화 오시코시의 준비 역시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영면방 전체의 장갑차를 대체하기로 했던 에이젝스 장갑차 사업이 사실상 실패 단계에 접어들면서 명면방 국가들이 호주가 선정한 장갑차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만약 한국이 호주에서 사업을 따낸다면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방산 수출이 성사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세계 장갑차 시장의 표준을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OMFV 사업은 무려 3,500대의 브래들리 장갑차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브래들리 장갑차는 1980년부터 생산된 미 육군의 주력 보병 전투차인데요. 25mm 부시 마스터 기관포와 토우대 전차 미사일을 탑재해 2세대 전차와 정면 대결에서도 밀리지 않는 강력한 화력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1991년 걸프전에서 이라크군의 전차를 격파하는 등 큰 활약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갑차의 흐름이 M113과 같은 인원 수송 장갑차인 APC에서 보병 전투차 IFV로 넘어가는 초창기에 나온 차량이다 보니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우선 차량 내부의 승무원을 제외하고 탑승할 수 있는 보병의 수가 불과 6에서 7명밖에 안 됐습니다. 한화 레드백과 그 모체인 K-21 장갑차에 9명이 탑승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장갑차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 많이 모자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화력이 센 것도 아닙니다. 처음 만들 시점에야 2세대 전차와 맞설 수 있는 대단한 장갑차였지만 지금 장비된 25mm 기관포로는 2세대 전차를 상대하기 어려워졌고 기관포에 비하면 미사일의 수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특히 3세대 전차가 점차 보편화하고 있는 현대 전장에서 브래들리는 애물단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첫 생산분이 만들어진 지 40년이나 지나 차체 수명 역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미국은 브래들리 장갑차를 대체할 차기 장갑차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5개의 세계 대표적인 방산업체들이 컨소시엄으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것이 레드백 장갑차를 앞세운 오시코시 한화 컨소시엄입니다. 오시코시는 미국의 군용 장갑 차량 회사인데요. 이름만 듣고 일본 기업이라 착각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국내에 잘 알려지지 많은 방산업체입니다. 하지만 오시코시는 절대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두돈반 수송차가 있다면 미국에는 오시코시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규모와 역사가 깊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거의 모든 수송 차량을 공급하는 업체가 바로 오시코시입니다. 또 장갑 차량뿐 아니라 탄약 운반차, 수방차 등 각종 특수 차량을 제작하기도 하는 대형 기업으로 우리 군과 민간에서도 오시코시의 차량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군의 주력 다연장 로켓인 M270 MLRS의 탄약 수송차입니다. 미 차량의 각진 구조가 오시코시 차량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14만 대가 넘는 험비 같은 전술 차량을 대체하는 미군의 JLTV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그 수량만 5만 대가 넘습니다. 그러나 오시코시는 전투에 쓰이는 장갑차를 여러 만든 다른 대형 방산업체와 달리
장갑 차량을 만들어 본 경험이 적습니다. 지뢰나 IED 등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MRAP의 일종민 MATV 정도가 오시코시가 만든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 한화 디펜스와 오시코시의 합작은 두 회사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됩니다. 오시코시는 믿을 수 있는 장갑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로부터 기술 협력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한화 디펜스는 부족한 군용 차량 기술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군의 입장에서도 군용 차량 전문 회사인 모시코시와 최신 장갑 차량을 만들 수 있는 한화 디펜스의 합작은 상당히 믿음직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우리 기업이 미 육군의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어차피 세계 최강 미국은 미국산 무기만 쓸 텐데 한국은 그저 딜러리로 나선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군이 세계 최강의 군대인 것은 좋은 무기라면 자국산이 아니더라도 꺼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군 특수부 대원들은 스웨덴사의 칼구스타프 무반 동포를 애용하고 MP5 기관 단총을 사랑합니다. 이처럼 무기 자체가 미국산이 아니어도 포나 센서 등 각종 장비의 동맹국의 물품을 사용하는 것은 미국에게 그리 대수로운 일도 아닙니다. 심지어 그 숫자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아무리 세계 최강 미국이라도 항상 모든 무기를 다른 나라보다 잘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잠깐만 개발을 이어가지 않더라도 기술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무기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미국은 항상 군사 혁신 RMA를 주장하면서 미군의 장비와 작전 능력이 항상 경쟁국보다 한 단계 이상 앞서게 하려 노력했습니다. 보통 국가라면 말도만 되는 목표이지만 세계 최강국 미국은 상당히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미 목표를 달성해왔습니다. F-21랩터와 F-35가 실전 배치되는 동안 미국의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시제품을 내놓는데 급급했던 것만 봐도 이를 잘 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명원이 최고의 자리를 고수하는 것은 그 어떤 나라도 불가능합니다. 특히 2001년 9월 11일 사태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은 자신들이 그토록 주장하던 미국의 군사 혁신 역량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전쟁으로 소모된 군비가 너무 막대해 그 천주국이라 불리는 미국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 되자 FCS 등 각종 첨단 사업을 중단시켰기 때문입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2008년 금융위기는 이런 상황에 쇠기를 박았는데요. 오바마 행정부가 시퀘스터를 통해 국방 예산을 대폭 감축하면서 핵심 사업을 제외한 연구개발이 거의 중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가 계속되자 미사일이나 레이더 등 최첨단 기술을 제외한 각종 포탄이나 포, 장갑 차량 등에서 미군을 앞서는 장비들이 개발됐고, 불행하게도 그 나라들은 미국이 많이었습니다. 즉 전 세계 무기체계가 서명 평준화되면서 그동안 미국이 군림했던 방산무기에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미국도 다른 나라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군은 가망이 없어 보이는 미국제 첨단 장비에 의존하기보다 외국산 장비를 들여와 미군 사양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무 나라나 미군의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과 거의 동등한 군사무기 기술을 가지고 있고, 동맹으로서 미국 방산업체와 협력에 문제가 없는 나라만이 미군의 무기를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나라는 세상에 얼마 없습니다. 스웨덴이나 스위스 같은 중립 성향 국가를 제외하면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이스라엘, 대한민국 정도만이 이에 해당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MFV 사업에 참가한 외국 기업들이 영국의 BAEL도 독일의 라인메탈 같은 기업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와는 별개로 대한민국의 한화 디펜스가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장갑 차량 제조 기술이 독일이나 영국 같은 국가들과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전 세계가 민정해준 거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더 낫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영국 미 큰 곤욕을 치르고 있는 에이젝스 사업을 보면 우리 한화의 레드백이 꿀릴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미국이 세계 최강의 방산무기 기술을 보유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말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가 됐습니다. 미국이 최첨단의 전략무기급 또는 비대칭 무기는 여전히 세계 1위의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재래식 무기를 개발할 기술력은 우리보다 더 떨어집니다. 오죽하면 지금의 미국은 재래식 잠수함을 만들지 못합니다. 이는 기술력과는
별개로 인력과 설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핵추진 계통의 무기만 만들다 보니 재래식 무기에 대한 기술력은 오히려 퇴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브래들리 장갑차 교체 사업에 한국이 유력한 후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전차를 만든 나라이며 그만큼 선진적인 장갑 차량 제작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냉전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영국군이 이스라엘에 판매한 센츄리온 전차는 중동 전쟁에서 아랍연합군이 소유한 소련제 전차를 상대로 선전했고, 영국의 챌린저 전차는 3세대 주력 전차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이런 전통은 맥이 끊기고 말았는데요. 뒤늦게 문제를 깨달은 영국 정부가 무기 개발을 다시 시작했을 때 이미 세계적민 수준을 자랑하던 영국의 장갑 차량 제작 능력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처참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영국의 차세대 장갑차로 낙점했던 에이젝스의 결함입니다. 에이젝스는 2010년부터 작년까지 무려 10년에 걸쳐 개발된 영국의 차세대 장갑차입니다. 전장 7.62m, 전폭 3.35m, 높이 3m의 무게는 38톤에 이르며 40mm CTA4를 주포로 채택해 화력과 탄약 보유량을 크게 늘린 마주 강력한 보병 전투차입니다. CTA는 탄두 내장형 탄약의 약자입니다. 탄두를 탄폐만장약에 넣어 탄의 길이와 부피를 줄이면서 동일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신개념 탄약으로 기존 탄약과 같은 길이로 설계할 경우 탄의 위력을 30% 이상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미 강력한 장갑차를 1000대 이상 생산해 영국은 물론 명면방의 모든 구성원의 장갑 차량을 통일한다는 원대한 포부를 그렸습니다. 그러나 현실과 미상은 달랐습니다. 바로 에이젝스의 결함이 쏟아지면서 영국의 꿈은 완전히 물거품이 됐는데요. 그런데 그 결함이 너무 심각해 해결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진동입니다. 장갑차의 구조 설계가 잘못되어 차량이 시속 20마일, 그러니까 시속 30km 넘어도 엄청난 진동이 발생했는데요. 문제는 이 진동이 승무원의 이명과 구토, 난청 등의 증상을 유발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속도로 운전할 경우 승무원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말도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장갑차를 영국군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데요. 그래서 현재 영국 국방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에이젝스 장갑차가 개선될 가망이 없어 보인다는 암울한 전망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에이젝스 사업의 실패는 우리 레드백이 얼마나 대단한 장갑차 민주를 간접적으로 증명해줬습니다. 한때 자전거도 못 만들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불리며 세계 5분의 1을 장막했던 영국도 못 만드는 첨단 장갑차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방산무기 수준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